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날 반갑게 여러분도 뵙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님, 더위 살짝 꺾였지만 아직도 더운 불금 서울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조국 윤미향 최강호 광복절 사면이라니 황당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저도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베로이커님, 저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예, 사필기정님,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용 방송 25년 8월 8일 방송 이재명 정부 검찰은 마약과 깡패 수사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하냐? 누가 해야 될까요?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고 깡패 수사를 못하면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참 어이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신나는 세상이 왔다. 너무 좋아요. 범죄자들 예,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범죄자들이 신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제가 쓴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쓴 표현입니다. 범죄자들이 신나는 세상이 왔다. 참 갈수록 나라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얘기가 오늘 이제 어디서 발단이 됐느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부패, 경제로 다시 축소한다. 검수 원복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에서 그 정성호 있죠. 네, 법무부 지금 반복하는 정성호죠. 그 정성호가 그 전에 왜 우리가 그 유명했던 사건이 있죠. 검수 완박이라고 그래갖고 그 딱 두 개, 그러니까 부패하고 경제, 그 두 가지, 원래 다섯 개를 갖다가 크게 분류하면은 다섯 개를 수사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다 잘라먹고 두 개만 수사해라 이렇게 한 게 검수완박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법률을 그렇게 국회에서 만들지만은 그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은 국회의 허락을 취득 안 해도 됩니다. 뭐 국회에서 뭐 시행령은 각 이제 부처에서 하는 거죠. 법무부면 이제 법무부 시행령 부처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사인한 주범이 누구라고 그랬죠? 권성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성동이 자기가 4시간 그냥 찌꺽찌꺽 얘기하다가 그냥 사인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친윤석열 계통이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뭐 소송까지 걸고 했지만 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해줬죠. 그래서 이제 검수완박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시행령을 법무부의 시행령을 갖다가 그 해석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제대로 규명을 해서 결국은 원복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다 커버, 5개의 범죄가 거의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그 시행령을 다시 뜯어 고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검수원복을 했던 거를 갖다가 다시 개정을 해서 원한대로 검찰은 깡패 수사하고 마약 수사를 못하게끔 그렇게 다시 또 고쳐놓겠다. 그게 오늘 이제 기사에 난 겁니다. 자, 제가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에요. 검수원복은 한동훈 대표가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행령을 개정에 착수했다. 그 정성호가 이제 그 쉽게 하면 이재명 정부가 개정에 착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냥 도루묵이 된 거죠. 그 한동훈 대표가 애써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애써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은 그 논리를 갖다가 다시 깨고 결국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안은희님 이재명 민주당은 범죄의 집단입니다. 하기야 이재명 자체가 전과자인데요. 그러고 보니 국힘도 개판입니다. 오늘 보세요. 전당대회 하는데 전환길 배신자하면서 난리도 아니네요. 미친놈들. 예, 그 얘기도 제가 잠시 후에 오늘 처음으로 연합 그런 토론회를 했다고 합동 연설회인가요? 그걸 보수의 심장인 뭐 대구 경북에서 했다고 하는데 정말 개판을 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사가 뜨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한동훈 대표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 16분 전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다가 논평을 썼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검수완박 폐해를 막기 위해 어렵게 투쟁해서 도입했던 검수원복 시행령을 없애 완전한 검수완박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마약 수사, 깡패 수사를 검찰이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못 하는 거죠. 마약 수사하고 깡패 수사는 그러니까 이제 마약 천국과 조폭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마약과 깡패가 훨씬 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고수사, 위증수사 이건 구조적으로 경찰이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억울하게 성범죄나 사기, 무고를 당해도 무고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신나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막 뒤집어 씌우고 뭐 그러니까 이게 무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너 사기치지 않았느냐, 뭐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억울하게 막 뒤집어 씌우는 게 무고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무고를 당해도 그걸 혐의를 벗을 그런 방법이 없어졌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시고 혹시 열받으시면 막 제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이래도 이제는 잡혀갈 확률이 확 줄어들었다. 뭐 무고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잡혀갈 확률이 확 줄어들었다. 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67년생 한동우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불금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영님, 장성철이 그러는데, 한동훈 창당하러 나오면 따라올 의원이 없다고 해요.
전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요직인 송파, 대구, 부산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나올 수 없게 창당에도 갈 사람은 비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또 장성철이 분석하는 거는 그렇죠. 하기야 뭐 저희는 사실 뭐 이 국회의원 내부 사정들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밖에서만 그냥 기사 나는 거 보고 하는 것뿐이지 정말 걔네들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속심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 큰 그림을 보고 가면 돼. 정치는 결국은 대의 명분이거든요. 그 명분을 쫓아서 대의를 쫓아서 그렇게 가면은 잔챙이들이 따라붙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경향신문 딱 하나 떴어. 내가 오늘 이것저것 서치를 해봐요.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도대체? 그래갖고 제가 신문 기사를 한번 서치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경향신문 하나만 기사를 냈다. 조중동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요한 사건인데. 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점점 이 조폭들이 살기 좋은 조폭의 천국이 되고 있다. 마약상들이 살기 좋은 마약의 천국이 되고 있다. 참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8.15 특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광복절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특사 그 문제 갖고 좀 난리인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주목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김진욱이라는 사람, 이재명하고 10년 이상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시장 시절부터 2014년 당시 수행비서면 굉장히 쉽게 해서 수행비서는 운전수인데 이 운전수가 왜 가깝냐? 이 운전수의 이 독특한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운전수가 보면 어디 가는지 그 동선이 다 확인이 되잖아요. 뭐 여자를 만나러 가는지 뭐 바람을 피러 가는지 뭐가 뭐 국회의원을 만나는지 대통령을 만나는지 어쨌든 다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운전수의 손바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 운전수가 왜 중요하느냐? 김건희도 수행비서를 갖다가 대통령실까지 끌고 왔다 그래요. 동해 무슨 회장이라는 그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을 결국은 대통령 전부터 알았다가 그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실까지 끌고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뭐 비서관인가 뭔가 행정관인가 그래갖고 실세 중에 실세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차 타고 갈 때 이 뒷좌석하고 앞좌석이 뭐 방탄유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리잖아요. 전화 통화하면 뭐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뭐 국회의원하고 통화하는지 경제인하고 통화하는지 애인하고 통화하는지 와이프하고 통화하는지 뭐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를 갖다가 아주 신복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곤란하다. 그리고 일단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그 입털막을 하려면 자리를 줘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정동영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동영 팬클럽 회장으로 정치 입문했다고 그랬죠. 이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이제 그 보훈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뭐 이거 연임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지금 하나하나 불러다가 자리를 앉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김진욱이라는 당시 수행비서를 갖다가 이게 국무총리실에다가 꽂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발표까지 다 했어요. 자, 그 뭐야 어제 오전에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정무협력 비서관으로 임명할 거다라고 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김진욱을. 그런데 어제 오전에 나왔는데 어제 밤에 그 김진욱 스스로가 임명 의사를 자진 철회했다. 사유는 안 밝힌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이 사람이 자진 철회했는지 그 이유 그냥 추측하기에는 그 뭐 2007년에 뭐 성남 폭력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갖고 뭐 이 처벌받은 게 이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진짜 이것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갖다가 해놨다가 본인이 자진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사표를 냈다. 자, 지금 그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과거에 나한테 충성했던 사람, 내가 비쳤던 사람, 그리고 나의 비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한테 보훈 형식의 인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또 이제 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그 뭐야 한 분이 얘기하셨지만 책글에다가 윤미향이 지금 특사 대상에 조국이 특사 대상에 올랐다. 이거는 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쉽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 국면에서 조국하고 이재명이 손을 붙잡고서 굉장히 선전을 했잖아요. 그 결과 완전히 국힘은 쪼그라들었고 그 조국당이 뭐 기대도 안 했는데 뭐 14명인가요? 국회의원. 비례로만 정말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갖다가 사면에 넣겠다. 아이고, 저도 요새 컨디션 안 좋아요. 음. 저도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 아, 근데 윤미향은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광복절 특사에 뜬금없이 그것도 죄질이 좀 안 좋잖아요, 윤미향은. 뭐 업무상 횡령. 이 업무상 횡령이 뭐죠? 그 할머니, 그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 갖고 뭐 해갖고 후원금 땡기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기무금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그래갖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사면복권을 시키겠다. 조국은 지금 실적으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구속 수감 중에 있는데 형기가 30%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2년을 갖다가 했는데 지금 뭐 8개월 정도 됐다고 하네요. 그 감옥 간 지가. 근데 30%밖에 안 된 사람을 갖다가 사면복권하겠다. 여러분, 윤미향은 왜 여기 명단에 들어갔을까요? 뜬금없이. 아, 김형님 계속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네. 요새 참 필리핀에 일도 많고, 예. 뭐 여러 가지를 여기서 뭐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또 방송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이렇게 좋지가 않네요. 저는 그 윤미향 그 사연복권이 딱 나오면서 역시 이거는 좌파의 족보구나. 그 윤미향이 문제가 아니라 윤미향의 남편. 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좌파 중에 고조 할아버지 족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자체보다도 윤미향의 남편의 족보. 이 좌파들은 족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성근이 왜 큰 소리를 치느냐? 이 좌파, 이 문익환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족보 중에는 고조 할아버지 격이란 말이야. 이 좌파는 항상 족보를 중시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성근이 뭐 무슨 뭐 배우고 요즘은 뭐 문성근 나오는 것도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서열이 높기 때문에 그래. 좌파의 서열이.
근데 윤미향이 이번에 그 사면복권에 들어간 거는 윤미향의 남편의 좌파 서열이 이게 고조 할아버지 식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윤미향이 들어간 게 아닌가. 딱 보는 순간에 번뜩 남편 생각. 아, 김삼석. 예. 아이고, 사필규정이 이름까지 기억해 주고 계시네. 예. 어쨌든 간에 그 남편의 족보가 높아갖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참, 그 윤미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윤미향이 이 말이 더 나는 웃기더라고요. 윤미향 말, 억지 판결에 유죄받은 거다.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나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이 억지 판결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늘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것이 되어버렸어.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참 수준이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말하는 폼새를 보면 이 수준이 딱 나오죠. 열정님, 친북 세력, 경기동부연합, 이재명 기반 세력이다. 윤미향 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김현옥님, 오늘 합동연설 주인공은 전향길이에요. 유튜브들도 전향길 얘기 천지네요. 그 전향길을 이슈로 삼은 사람이 김근식 교수님이시죠. 자, 사면복권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전향길 뭐 얘기가 일단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 지금 대표 주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장동혁, 조용태, 김문수, 안철수 이 네 명보다 오늘 합동 연설회에서 가장 스타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김근식 교수다. 김근식 교수가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전향길이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언급을 하면서 탄핵 반대할 수 있지만 계엄옹호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계몽령 전향길과 어떻게 같이 투쟁하냐? 근데 그때 전향길이 앞에 있었어요. 참 그 국힘이 점점 그 이해할 수 없는 당이 돼버리는 게 이게요. 지금 전향기 이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국힘의 지금 합동 연설장이거든요. 한 그 뭐야 한 섹터를 갖다가 완전히 다 장악을 했어. 그 전향길의 지지자들이. 그래갖고 전향길이 그 이 목걸이를 갖다가 프레스 목걸이를 달았다고 합니다. 쉽게 해서 기자석이 있잖아요. 기자석에 전향길은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대우를 받은 거죠. 프레스 목걸이. 일반 당원이 아니라.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한 섹터를 갖다가 꽉 메우고 있고 프랑카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 어게인으로 돼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이런 섹터에 맨 앞에서 갖고 마치 응원당장 내지는 선동가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선동하는 이게 오늘의 그 합동 유세 현장이었다.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당이 지금 돼버렸다. 국힘당이. 근데 거기서 지금 뭘 해보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역시 그 김은식 교수가 이 여기 그 이분이요. 나오자마자 그 청중에서는 배신자 배신자 그게 무슨 얘기? 극우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극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친한동훈 계열은 다 배신자가 돼버리는 거야. 김근식 나오자마자 배신자 김근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재밌는 건 뭐냐? 자, 김근식 화면에 전환기를 띄워놓고 영상 보여주면서 비난했다.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그 영상을 딱 보니까 전환길 씨가요. 자기 그 유튜브 방송을 생중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레스석에 앉아갖고
김건식이 막 앞에서 뭐 전향길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고 계속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이크 있잖아요. 그 유튜브 할 때 그 마이크. 그거를 하면서 지금 또 제가 생중계를 하는 거야. 김은식이 지금 나를 이렇게 까대고 있다. 이러면서 그게 말이나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생중계하는. 근데 그게 이제 또 전향길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는 모양이죠. 지금 그 국힘의 상황은 이렇다. 그거를 갖다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힘도. 그러니까 황교우가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황교우가 뭐 그걸 막겠습니까? 친한동훈이 그랬으면 막을지 모르겠지만 친윤석열, 그다음에 요새 이제 친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친전환길. 그 뭐 같은 편이니까 막을 리가 없죠.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제가 모든 언론에서 혀를 찼습니다. 모든 언론에. 국힘이 망가져도 저렇게 망가졌을까? 예? 그 완전히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오갔다. 예? 완전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한마디씩 한 거 키워드를 갖다가 한 거 보면은 장동혁은 뭐냐? 분열 맞고 이 대통령 이재명이죠. 재판장에 다시 세울 것이다. 조경태 윤 어게인 외치는 자들 몰아내야 된다. 앞에 정말 조경태 의원도 재밌어. 앞에 이렇게 윤 어게인 프랑카드를 들고 한 섹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선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 조영태 의원이 합동연설에서 윤 어게인 외치는 자들 몰아내야 된다.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김문수 일당 독재 막아야 된다. 이재명 얘기죠. 안철수 극단주의자들 심판해야 된다. 예, 이것도 친윤 얘기죠. 차관이 이렇게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예, 전당대회가 더군다나 오늘 시작을 갖다가 대구경북에서 보수의 텃밭에서 했는데 정말 개판이 됐다. 야, 저는 정말 이 프랑카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이라는 그걸 하고 선동질을 하면서 그 김문수라는 거기 또 프랑카드를 갖다가 조그만 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힘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하필 규정님 개판이구만. 예, 뭐 개판보다 더한 개판.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현실을 좀 보자고요, 현실을. 그러면 이게 윤 어게인이 정말 실현이 되느냐? 정말 이거는 말도 안, 윤의견이 어떻게 실현이 되겠어요?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저건 뭐 무슨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던 이 특검은요, 이미 결정은 해놨잖아요. 깜빵 보낸다. 어쨌든 근데 그 깜빵 보내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찾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이미 다 결정은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그 어제 제가 말씀한 뭐 사지를 갖다가 10명이 사지를 갖다가 팔다리를 들고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렇게 해갖고 한 얘기를 했죠. 자, 드디어 이제 구치소 CCTV를 갖다가 공개하자 말자 지금 이 논쟁까지 왔어요. 이제 CCTV에 다 찍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이의 제기하자 잡범 다루듯 했다. 조용히 하세요. 수차례 얘기했다. CCTV 보디캠 정보 공개 청구. 그냥 까라. 지금 그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당사자가 동의하면 당사자가 누구죠? 윤석열이 동의하면 CCTV 공개 가능하다. 까자. 정말 이거 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제가 본 사진이 없거든요. 그런데 SNS에는 지금 어떤 사진이 돌아다니냐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사진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예? 요즘 뭐 하도 사진 그 기술이 발달해갖고, 근데 공식적인 신문에는 그런 사진이 안 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SNS에는 이게 뭐 이 정체불명의 사진들이니까. 제가 본 사진 중에 어떤 거냐면 이렇게 윤석열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이쪽 그 한쪽 눈 있잖아요. 그 뭐 잔뜩 이렇게 권투 선수가 잔뜩 만들면 이렇게 막 여기 퍼렇게 멍들고 막 이렇게 부어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누워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그 반이 이렇게 죽어버린 맞아갖고 눈두덩이하고 뭐 이렇게 이런 볼 같은 데가 꺼무죽죽하게 죽어 있는 그런 사진을 갖다가 지금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극우들이 돌리는 거겠죠.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정말 CCTV 깠으면 좋겠. 뭐 어차피 뭐 윤석열 변호인이 김계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법무부에서 그냥 깠으면 좋겠다.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생각 좀 해봅시다. 이게 체포가 된다고 해갖고 무슨 그 뭐 하고 뭐 체포가 안 되면 뭐 살아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형은 결정된 거 아닌가요? 이미 형은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란죄는. 아니 이미 결정이 됐는데 왜 그렇게 뭘 난리를 치고 그러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다고 그게 뒤집어지겠습니까? 그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도 지금 완전 모르쇠로 일관을 한대요. 뭐 무슨 도이치모터스 뭐 몰랐다. 바빠서 몰랐다. 뭐 무슨 뭐 받은 적이 없다? 명품백 받은 적이 없다. 완전 모르쇠로 지금 계속 그 하고 있는데 그 뭐 목걸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특검은 뭐야? 그 신데렐라 김 여사가 만든 게 신발 얘기죠. 뭐 명품 신발 뭐 좀 뭐 교환을 했느니 어쨌느니 뭐 그렇게 이게 뭐 신발이 뭐 김건희 발에 뭐 일치를 하건 일치를 안 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일단 특검에서 일치한다고 그러면 하는 거지. 그게 뭐 어떠겠어요? 예? 그 어떻게 뭐그 빼도 박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뭐 이게 이렇게도 였고 저렇게도 뭐 법이라는 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경우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도 살아 돌아오기 힘들고 김건희도 살아 돌 이건 뭐 완전 깜빵 행인데 깜빵도 뭐 1, 2년 가는 게 아니라 김건희 10년 이상 그다음에 윤석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윤어게인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말기도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서슬이 퍼놓고 아직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인데 아니 그래도 그 반까지는 그 레임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한 2년에서 3년 거기까지는 뭐 5년이니까 뭐 나머지 뭐 한 1년 남겨놓고는 레임덕이 있는다. 뭐 이렇게는 생각.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거인데 어떻게 윤어게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윤어게인은 윤석열이 일단 풀려나갔고 뭐가 구심점이 돼야 윤어게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윤석열이 뭐 사형 선고를 받고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갖고 이러면 이게 윤어게인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을 팔아서 누군가가 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누군가가 또 권력을 쥐고 윤석열 이름 김건희를 팔아갖고 뭔가를 갖다가 하려는 게 아닐까. 이거 불가능입니다. 윤어게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가능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 합동연설회까지 프랑카드를 만들었고 선동질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뭐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김혜영님, 윤건이들이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뭐 다 자기 살고자 하는 거겠죠. 전향길도 이제 업종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국사를 가리키는 이제 강사는 못하니까 하원 강사는 못하니까 이제 전개로 뛰어들어서 뭔가 자기의 영향력을 갖다가 하고 남은 인생을 갖다가 누리고 살겠다.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선동질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합동연설회에서 주먹 불 끈지고 사람들 선동질하면서 따라서 또 주먹 불 끈지고 외치고 뭐 윤호개인을 외치고 정말 이게 전당대회에서 있을 수 있는 장면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국힘은 지금 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또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이재명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조국에 대해서 사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치 복권 시나리오가 지금 조국에 대한 정치 복권 시나리오. 내년 이게 6월 3일 얼마 안 남았죠. 지방선거 출마했고 뭐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다. 부산시장에 출마할 거다. 또는 조국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갖고 선출직으로 배지를 달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서 여러분 만약에 조국이 나오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국이 서울시장을 나오거나 아니면 뭐 부산시장을 나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왔다. 그러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저는 배지 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확실한 거는 그 이재명의 개항을이잖아요. 그 무조건 그거는 보궐선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래서 조국이 개항을을 나갔다고 쳐봅시다. 안 뽑겠습니까? 예? 그냥 묻지마로 그냥 조국 배지 달아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얘네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조국의 사면을 놓고 다시 조국은 부활할 거다. 다시 조국은 배지 달 거다. 국회의원으로 왜 이렇게 장담을 하는가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뽑은 그 계층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초창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만약에 뭐 개항을이라든가 뭐 잠깐 또 몇 군데 있습니다. 또 하나 양문석이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안산. 양문석은 지금 1심에도 마찬가지로 2심도 마찬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해갖고 배지가 떨어지는 그 형을 받은 이 대부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6월 3일 전까지는 대법원심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국이 안산을 갔다가 보궐선거를 나갔다. 양문석 지었고 조국이 안 될까요? 전 될 것 같아요. 예, 압도적으로 돼도 뭐 조그맣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압도적으로 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구독자의 행복님, 지금 민주당 출마하면 모두 당선돼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국힘이 너무 개판을 쳐갖고 그냥 민주당 나오면은 국힘 후보보다는 민주당 다 뽑을 것 같아요. 함다롱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함다롱님. 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 암울한 기사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엑스맨들이 많이 좀 진을 쳤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요, 이 사람 좀 아쉽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사유로다가 갑자기 자진 사퇴를 하게 됐는지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요직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동석처럼, 그냥 추미애처럼. 제가 그렇게 능력이 안 되고 허파에 좀 잔뜩 바람이 들어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처럼 그런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엑스맨인 거죠.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그 엑스맨들이 많이 많이 중요직을 차지할수록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 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국도 어쨌든 뭐 나가면 되겠죠. 예. 당선되라. 저는 조국이 당선되는 게 결코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부 균열. 지금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청래와 이재명의 균열을 갖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패널들과 언론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현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심지어는 뭐 이재명이 핫바지였다. 이런 실세는 누구냐? 실세는 뉴스공장 하는 털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들의 싸움, 그들의 내부 싸움, 그들의 권력 싸움, 그들의 내부 균열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구독자 행보님 수도권은 좌파가 싹쓸이합니다. 전환길이 망한 길로 가는 길이래요. 함대롱님, 희정님 맞습니다. 예, 개항이 뭔 죄래요? 살기 괜찮은데 함다롱님 개항에 사시나요? 개항도 이제 언젠가 바뀌지 않겠어요? 예, 지금이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개항도 뭐 때가 되면 또 바뀌리라 한동훈 지지자들이 많이 생기리라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사실 그 이재명이 어떤 지금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지 자, 아까 그 사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 그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희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업자다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왕정 아닙니다. 상권 분리되고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군주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스스로가 이 군주국가를 꿈꿔왔고, 그러니까 군주국가라고 비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스스로가 뭘 하고 있냐? 군주국가의 왕으로 군림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제가 그랬죠. 포스코 건설, 포스코 ENC, 지금은 옛날에는 포스코 건설, 옛날에요. 포스코 건설 그냥 닫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주 끊어라, 못 끊어라, 더 징벌할 거 없는지 찾아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함다롱님, 네네, 계양갑이요. 그런 거 못했어요. 예, 계양이 무슨 죄래요, 도대체? 예? 예, 살기 좋은 계양인데. 함다롱님, 거기도 언젠가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리라, 50% 이상 되리라,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상관없이 지금 이게 뭡니까? 그냥 대통령 결정만 남은 거예요. 조국 사면 대통령 결정. 뭐 조국뿐만이 아니라 정경심, 최강욱, 와이프까지 그냥 패키지로 최강욱도 패키지로 이게 세트잖아요. 서로 가짜로 증명서 해주고 해갖고 고건으로다가 같이 감옥 가고 이 판결을 받은 그 범죄자 세트죠. 그러니까 그냥 패키지로다가 다 사면을 해주겠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뭐 윤미향 뿐만이 아니라 조국 정경심 최강욱 뭐 세트로다가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죠. 왕정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왕정이다. 이재명은 왕정이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구독자님이 재명이가 군주국가네요. 재미가 뱉은 말 부메랑대에 돌아옵니다. 포스코 ENG 문 닫으면 직원들 모두 제가 직원들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4인 가족이면 곱하기 4, 6, 4, 24. 그러면 2만 4천 명이 결국은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2만 4천 명을 제가 그 트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트로이 가는데 5명을 죽일 거냐, 틀어서 1명을 죽일 거냐, 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는데 저는 국힘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와중에 지금 이재명 그 군주 정치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이 와중에도 이 송은석을 앞장 세워갖고 그 뒤에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뭐 언더 친윤이니 뭐니, 어쨌든 그 세력. 뭐 어떤 분은 채창에다가 뭐 김무성 계열이다. 뭐 이렇게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김무성인지 뭐 누군지 권성동인지 뭐 김건희인지 모르겠지만 그 송은석을 통해 갖고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그 야합을 했다고, 뒷거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서실장하고. 특사 관련해갖고 김땡땡,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렇게 복권 요청 추가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 이게 다예요? 한 40명 정도 보낼 줄 알았는데 4명 딸랑 보냈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 다 저희 어르신께서 저한테 시킨 거는 이거 4명밖에 없어요. 현대까지 올라온 건 이게 전부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사면 대상에 지금 뭐 조국, 뭐 정경심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강욱 뭐 이런 식으로 윤미향.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있느냐? 이 송원석이 뒷거래한 정창민, 홍중명, 심학봉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 국민을 갖다가 쫄로 보는 거죠. 국민을 완전 쫄로 보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바보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뒷거래하는 것도 모를 거야. 아, 정말 이거는 찍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진을 이게 아마 더 팩트 기자인가? 가 이거 찍은 거 같은데 이거 만약에 찍지 않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몰랐죠. 정말 기자 정신을 발휘해 갖고 잘 찍어 갖고 보도를 해주니까 이놈들이 뒤에서는 정말 시궁창 냄새 나는 더러운 거래를 하고 있구나. 이걸 갖다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보여주는 것만 알지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다가 겉으로는 뭐 이재명이 뭐 어쨌느니 저쨌느니 뭐 끌어내려야 되느니 어쨌느니 이렇게 이게 쇼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을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 쇼다. 근데 뒤로는 뭐예요? 아이고 비서실장님, 우리가 이번에 정창민은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 활동을 하다가 감옥 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창민, 홍문종, 신학봉 이 사람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개인의 이권을 챙기고 그러다가 걸려갖고 지금 감옥을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뒷거래하면서 이번 기회에 풀어줘라. 뭐 조국을 갖다가 사면하건 뭐든 I don't care. 우리는 그냥 다 몰라. 그냥 우리 편, 이 우리 편 뒤에 어르신이 원하는 요 네 사람만 하면은 우리는 입싹 다물고 있을게. 그 얘기 아니겠어요? 포스코. 김현웅님, 포스코 왜 미운털이 박혔어요? 예. 그게 아니라 WM 포스코 문 닫으면 직원들 어찌 되나요? 모두면 뭐 다 실업자 되고 그냥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신용불량. 왜? 그 사람 중에는 뭐 이렇게 은행에서 융자 받아갖고 뭐 집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대출 받아갖고 무슨 애 대학 보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닌가? 어떻게 수입이 끊어지면 그거 어떻게 갚죠? 완전히 그냥 그, 한 2만 4천 명 정도는 그냥 인생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포스코는 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재명이 맨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한미 뭐 관세협정 이게 될 때가 아니에요. 막 그 뭐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뭐 쫓겨나가고 면박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오픈해서 언론에 앞에 가고 이재명이 발표한 게 뭐냐면 생뚱맞게도 그런 발표를 한 거예요. 무슨 뭐 건설업체에서 연속적으로 무슨 뭐 다치거나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말이 되느냐? 마치 그 노동자들을 갖다가 위하는 척 이렇게 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포스코 ENC에서 사고가 났어요. 처음에는 그게 중상이었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참에 한번 일벌백계를 해야겠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게 사실 대통령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거든요. 직접 뭐라고 그랬느냐? 포스코 ENC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라.
그러니까 수주를 주지 않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큰 기업이면은 그 비딩을 해야 되잖아요. 비딩해갖고 그걸 이제 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격 못하게 해라. 잠깐 뭐 하면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요. 이게 영남의 경제권을 죽이는 거예요. 영남의 경제권을 죽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아이고 이 시간이 또 생각으로 가네. 요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포스코 이 방송을 하면서 그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그 이렇게 그 면허 취소 그건데 영남권의 그 경제력을 갖다가 죽이는 거지. 그게 왜 어떻게 그 연관이 되냐면 이게 창영하고 함양 고속도로를 갖다가 하다가 그분이 이제 뭐 추락상가 뭐 해갖고 다쳐갖고 결국은 그걸 빌미로 해서 포스코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그 함양하고 그 창원이라는 데가 그게 영남이잖아요. 경상남도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이게 건설사들이 대부분 보면은 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지방에 가면요. 지방에 중소 건설사들이 거기에 재하청을 주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컨설팅을 갖다가 여러 뭐 들으시면 알만한 그런 대한민국의 그 건설사 그 임원분을 갖다가 컨설팅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 영남권에 있는 그 중소 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일은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도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포스코 건설은 원래부터 좀 적자 기업이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이게 비상장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다가 이번 그 1, 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1, 4분기에 흑자 전환한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기사회생하려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찰나에 이재명이 그냥 철퇴를 가해갖고 하면은 지금 모든 게 다 스탑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스탑이 되고 하면은 뭐예요? 빚이 쌓이는 거죠. 예, 빚이 쌓여. 아니, 스탑이 됐다고 월급은 안 줍니까?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쌓이기 시작하고 인건비가 1등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회사가 부채가 늘어나고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도산을 하면 건설은 어떻게 되죠? 이게 포스코 건설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은 비딩해서 따고 그러면 재하청에 예,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재하청을 누굴 주느냐? 그 지방에 있는 건설사 조그만 데 그걸 갖다가 모아갖고 거기다 재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본사가 도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뭐 한 5, 60개 되는 그런 건설사 다 도산이 나겠죠. 예, 그게 뭐야? 그 지역권이 호남이 아니라 영남권이라니까요. 창녕, 함양 고속도로 영남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남권이 아작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그 하면은 그게 이게 건설사가 도산을 하면요. 이게 연쇄적으로 쉽게 해서 커피숍도 도산하고 음식점도 도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여기 보면 함양에서 여기 창녕까지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울산까지 이어지는 그 가로로 지르는 고속도로인데 여기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재명이 포스코에 이제 면허 취소, 입찰 금지 이러면은 이제 회사 도산이죠. 망하는 거죠. 아니, 면허 취소되면은 뭐 끝나는 거죠. 함다롱님, 예, 큰일입니다.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예, 문재인이 삼성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데, 그러니까 이제 상장회사 하면은 여러 개미들이 또 투자하는 그런 거니까 상장회사는 참아 못 건드는 게 비상장회사, 어, 정말 재수없이 걸렸다. 포스코 건설이 재수없이 걸렸다.
WJ님, 사망사고는 참 안타깝지만 사망사고는 난다고 사업체 문 닫으면 국민은 고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통치 방법이 이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통치예요. 그러니까 자관 제일 그냥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거기 문제 있어? 그럼 쳐내, 죽여. 이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고도의 그런 통치 기술은 뭐냐? 야, 거기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 6천 명한테는 피해가 없게,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게 하면서도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제재하고 다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게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쉽게 가자는 거죠. 그냥 어, 초딩이 대통령에 자리에 앉아도 이거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세요. 아니, 없애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쉬워? 초딩도 할 수 있는 대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정부에 그 엑스맨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2만 4천 명은 어떻게 이재명의 이제 원수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또 관련해갖고 도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은, 그러니까 사고를 갖다 한번 칠 때마다 이재명이 사고 치고 뭐 최동석이 사고 치고 그 뭐야, 잠깐 사고를 갖다 윤명이 사고 치고 조국이 사고 치고 사고 치고 추미애가 사고 치고 할 때마다 적이 배가 되고 더블이 되고 트리플이 되고 이렇게 해갖고 점점점 그게 결국 이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엑스맨들이 많이 요직을 차지하는 게 우리 입장에선 좋다. 그런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결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동훈한테 좋은 얘기다. 예. 또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영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없었고요. 스포츠에서로 후원해주신 분 함다롱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검사장 등급의 제초재님 감사드립니다. 아, 사필기 형님, 독재보다 민주주의가 어렵다고 하더니, 맞습니다. 민주주의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다수결주의예요. 이 다수결주의가 참 좋은 거겠죠. 이 다수결주의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소수라고 그랬거든요. 이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대중이 다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는 뭐냐면 이 죽음의 길로 가는 다수가 힘을 갖고 사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이거는 정말 큰 숙제다. 그리고 이게 저는 그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투표해 갖고 1등인 놈이 그냥 정권을 다 잡는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망하고 이렇게 망하는 게 포퓰리즘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인기를 갖다 대중의 인기를 모으려고 그러면 뭐 계속 풀어야 되잖아요. 집도 옛날에 아르헨티나는요 집까지 사줬어요. 국민들한테 그 뭐 집까지 제공해주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다가 결국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 민주주의의 정말 이제는 한계가 왔다. 민주주의 좋은 거보다 민주주의의 안 좋은 측면이 너무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조만간에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나와갖고 이거를 갖다가 보완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아이고 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함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함다롱님, 사업하는 사람들이 애국하는 겁니다. 정말 맞습니다. 사실 그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으면서 살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상사맨이라고 해갖고 그때는 뭐 대우상사, 삼성상 이런 상사라고 불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무역회사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최고의 최고의 신랑감이었고 최고의 그 자랑거리였다. 네, 수출해서 어쨌든 하는 거니까. 네, 박윤조님, 중국인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아니, 이재명 정부인데 뭐 중국인들. 지금 뭐 그 얘기가 있어요. 비자 없이 중국인들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열기 시작하면은 중국인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겠죠. 정말. 예. 뭐 걱정이 한두 뭐 이렇게 세세하게 걱정하다 보면 사실 끝도 없어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친중에 반미에 그다음에 포퓰리즘에 그리고 기업은 잡고 세금왕창 올려갖고 돈 뿌리고 돈 잔치하겠다. 너무 이게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동훈으로 결집을 해서 이거를 해결할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네, 내일 토요일은 방송이 없고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자님께서 또 글을 써주셔갖고 제가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함다롱님, 정치가 진짜 중요한데 어쩌다가 유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님, 감사. 사실 정치가 너무 중요하죠. 국민들이 숨 쉬고 이러는 게 다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동훈 같은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절대 이렇게 망가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또 정치인을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합시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